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로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2025년 포천시 시민대상 농업부문 수상자 김이동 목장의 김이동 대표입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주로 수상 소식을 전하는 보도 자료들이 많네요. 이번 시간은 단순히 상 받았다 이걸 넘어서 김이동 대표가 왜 시민대상을 받게 됐는지, 또 그분의 농업 방식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그리고 이게 포천시나 우리 농업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포천시 시민대상이 어떤 상인지 그 무게감을 잠깐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주는 상이 아니라 포천시에서 지역사회 발전이나 시민복지에 정말 큰 공을 세운 분께 드리는 최고 영예의 상이거든요. 특히 농업부문에서 수상했다는 점. 이건 포천시가 김이동 대표의 활동, 그러니까 지역 농업 혁신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만큼 무게가 있는 상인데 그 주인공이신 김이동 대표님, 이분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 와, 정말 놀라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풀질면에서요. 자료 보니까 포천한우 고급류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3번이나 받으셨고 최고 등급인 원 플러스 플러스 등급 한우 출연율 100%를 달성했다. 이게 100%라니 정말 믿기 어려운 기록인데요. 이게 진짜 가능한 수치인가요? 사실 축산업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수치입니다. 100%라는 건요. 왜냐하면 소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유전적으로 다르고 사료나 환경, 스트레스 같은 변수가 엄청 많잖아요. 이걸 전부 완벽하게 통제해야 1++ 등급이 나오는데 농장에서 나가는 모든 소가 다 2등급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수준의 관리 그리고 일관성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운이 좋아서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분의 농장 운영 시스템 전체가 최고 품질을 향해서 뭐랄까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 경지까지 가셨을까? 그 시작부터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시작점이라면 역시 2008년 HACCP 인증, 이걸 빼놓을 수 없겠네요. 한우 외길만 20년 넘게 걸어오신 분인데 이때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국내 최초로 낙농하고 한우, 이 두 분야에서 동시에 HACCP 인증을 받았다는 게 참 눈에 띄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HACCP가 좀 생소했고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인증받는 곳이 거의 없었다면서요. 맞습니다. 2008년이면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되게 어려웠어요. HACCP 인증 받는 게요. 축산 분야는 특히 더요. 표준화된 모델도 별로 없었고 초기 투자 비용이나 시설 고치는 거, 기록 관리하는 거 이게 너무 복잡해서 농가들이 엄두를 잘 못 냈죠. 김 대표님 스스로도 처음엔 정말 막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남들 안 하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진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우를 길러야 한다. 이 신념이 확고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법규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 안전, 이거 최우선 가치로 둔 철학에서 시작했다는 점이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우. 어떻게 보면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책임감인데 이걸 누구보다 먼저 실천하신 거군요. 단순히 인증마크 하나 더 땄다. 이게 아니라 농장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꾼 시도였을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그렇게 어려웠고 또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자료에 상세한 과정까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HACCP라는 게 결국 위해 요소 분석, 해저드 애널리시스 하고 중요 관리점,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설정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육 과정 전체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 미생물 오염이라든지 항생제 잔류 같은 거요. 이런 걸 미리 다 파악하고 이걸 예방하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안전한 수준 아래로 관리할 수 있는 단계를 딱 정해서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이걸 낙농이랑 한우 양쪽에 동시에 적용하려면 각기 다른 사육 환경이랑 관리 포인트를 다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 설계가 필요했을 겁니다. 소독, 환기, 물 주는 거, 사료 관리, 질병 예방 프로그램, 출하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기록 관리. 이것도 엄청 꼼꼼하게 하셨을 거예요. 모든 과정을 다 문서로 남기고 검증해야 하니까요. 막막했다는 그 말씀 속에 이런 복잡하고 힘든 과정들이 다 들어있다고 봐야죠.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결심과 노력이었네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이 김 대표님께 20년 정도 공직 경험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경험이 혹시 HACCP 도입이나 그 이후의 경영 방식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공직 경험이라는 게 보통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거나 규정이나 절차를 이해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길러주잖아요. 단순히 눈앞의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좀 큰 틀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는 시각을 갖게 되죠. HACCP 도입처럼 당장은 좀 번거롭고 돈이 들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장의 경쟁력이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또 정책 흐름을 읽거나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도 유리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보면 협력이나 상생 리더십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배경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참 흥미롭네요. 안전이라는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신 거죠. 바로 혁신. 최신 기술을 도입하신 건데요. ICT와 AI를 활용한 스마트팜 구축. 여기가 또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전통적인 축산업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고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AI 기반의 발정 감지 시스템, 그리고 수정식이 최적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의 활동 양이나 체온 변화 같은 아주 미세한 생체 데이터를 센서가 24시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AI가 분석해서 사람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발정 징후를 정확하게 딱 잡아내고 가장 좋은 수정 타이밍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번식 효율,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수태율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김 대표님 스스로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축산업에서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밀 축산업으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딱 맞는 말이죠. 핵심입니다. 와, 이건 뭐 소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사가 딱 붙어있는 느낌인데요. 단순히 그냥 편해지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효과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요. 첫째는 당연히 생산성 향상이죠. 수태율이 높아지면 송아지 생산이 안정되고 그럼 농가 소득도 올라가고요. 둘째는 동물복지 개선입니다. 발정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혹시 아픈 징후가 보이면 조기에 발견해서 불필요한 처치나 고통을 줄일 수 있죠. 셋째로는 친환경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밀하게 사양 관리를 하니까 사료 낭비도 줄이고 분유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김 대표님 말씀이 여기서 딱 와닿는 거죠.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축산 환경, 더 안전한 먹거리, 더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첨단 기술을 들여왔다. 이 사실보다 그 기술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22년에 포천시 스마트 실습 농장으로 지정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다른 농가들이랑 나누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김 대표님이 단순한 기술 도입자를 넘어서 혁신 확산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스마트팜 만들려면 사실 돈도 많이 들고 기술 이해도 필요해서 개별 농가가 선뜻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농장을 일종의 테스트베드이자 교육장처럼 개방한 거예요. 다른 농민들이 와서 직접 보고 배우고 이 기술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능성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한 거죠. 이건 지역 전체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스마트 축산이 더 널리 퍼지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리더십과 상생 철학이 다시 한번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HACCP 선구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개척자로서의 경험을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안전과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단단하게 서고 그 위에 이제 커뮤니티 리더로서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성공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로 넓혀가는 과정이요. 대표적인 예로 2024년에 포천시랑 공급업체랑 같이 맺은 초유 공급 협약이 언급되던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초유라는 게 어미소가 새끼 낳고 처음 며칠 동안 나오는 젖이거든요. 여기 면역 글로불린 같은 송아지 초기 면역력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모든 어미소가 충분한 양의 좋은 초유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또 때로는 송아지가 이걸 제대로 못 먹는 경우도 있고요. 이 협약은 뭐냐면
김희동 대표님 농장처럼 초유가 풍부한 곳에서 남는 초유로 모아서 이걸 잘 살균 처리한 다음에 초유가 부족한 다른 농가에 나눠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초유 운행 같은 거죠. 이걸 통해서 송아지가 죽는 비율을 낮추고 병에 걸리는 걸 줄여서 지역 전체 한우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와, 정말 실질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협력 모델이네요. 그럼 뭐 송아지 릴레이 협업식 같은 다른 활동들도 다 비슷한 맥락이겠군요. 혼자 잘 되는 것보다 함께 발전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함께 발전하는 농업이어야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내 농장 울타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 축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인 거죠. 포천검정연합회 초대 회장이나 전국한우협회 포천시 지부 운영위원장, 한국종축계량협회 임원 같은 다양한 단체 활동 경력도 이걸 뒷받침하고요. 이런 활동들이 그냥 이름만 거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하고 농가들끼리 정보나 기술을 나누도록 돕고 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 경험이 여기서도 또 빛을 발했을 수 있다고 봐요.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거죠. 듣다 보니 김희동 대표님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의 완성된 그림처럼 느껴지네요.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시작해서 CHCP,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스마트팜, 그 결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는 초유윤형 협력 모델을 만드신 거네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품질이라는 결과로 딱 증명되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1++ 등급 100% 달성이라든지 포천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 3회 대상 같은 성과들이 바로 그 증거인 셈이죠. 정확합니다. 그 수상 기록들은 단순한 운이나 단기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추구해온 철학이랑 시스템이 만들어낸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첨단 축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간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낸 공로. 포천시 관계자가 밝힌 시민 대상 수상 배경 설명이 이 모든 걸 딱 요약해주고 있죠. 그분의 여정 자체가 포천 한우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미래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사례인 겁니다. 오늘 김희동 대표님의 발자취를 쭉 따라와 보니까 이분은 그냥 성공한 한우 농장주, 이게 아니라 포천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HACCP 선구자로서 안전의 기초를 다지고 스마트팜 개척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고 또 커뮤니티 리더로서 함께 사는 가치를 실현해온 그 이야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수상 소감으로 상은 결과일 뿐이고 중요한 건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서 가장 큰 보람은 포천 축산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하셨다는 부분에서 그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김희동 대표님 사님, 전통적인 1차 산업인 농업이 어떻게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협력이라는 가치를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안전, 기술, 품질, 그리고 상생, 이 네 가지 키워드는 비단 포천이나 축산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회 여러 분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핵심 가치들이죠. 그분이 후배 농업인들을 키우는데도 힘쓰면서 젊은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실천적인 삶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는 정말 살아있는 교훈,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농업이라는 특정 분야를 넘어서 우리 각자가 속한 영역에서 어떻게 혁신하고 또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김희동 대표의 사례처럼 당신의 분야나 혹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혁신을 위해 아주 작게라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